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8살 아이 둘 엄마예요. 이혼한 지는 별로 안 되었어요. 솔직히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이혼을 해야 하나 망설일 때도 많이 있었지만 내로남불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는 제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 노릇은 그렇다 해도 아빠 노릇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남자인데. 지금이라도 반품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 또한 활기찬 성격이었기 때문에 외향적인 남편과 잘 맞았죠. 그래서 주말에 같이 운동도 하면서 데이트를 즐겨 했어요. 색깔도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서로 얼굴 붉힐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 주말에 날씨도 좋다는데 근교 놀이동산이나 갈까? 아니면 근처에 키즈카페 오픈한 곳 있다던데 거기 갈까? 나 좀 쉬자. 나 평일에 쎄 빠지게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주말에 쉬는 것도 아니고 와. 남편 좀 쉬는 게 그렇게 보기 싫냐? 주말에는 나도 좀 쉬자고. 아니, 애들이 평일에는 거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니까 그러지. 그럼 그냥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로 생긴 음식점 있던데 걸어서 산책하는 겸 저녁 먹고 오는 건 어때? 주말 이벤트로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저녁은 안 돼. 나 애들이랑 약속 있어. 이번에 미국 갔다가 오는 친구 있어서 같이 얼굴 보기로 했어. 아, 뭐야, 쉬고 싶다며. 근데 어디 가? 그리고 친구? 저번 주도 친구 만난다고 나가서 새벽에나 기어 들어왔잖아. 아니,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서 왜 결혼했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데 왜 나만 챙겨야 해? 내가 평일에 어디를 가기를 하냐, 친구를 만나냐? 너는 집에서 놀면서 애기 보지만 나는 계속 일하다 요 근래 애들 좀 만나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리고 솔직히 너 애들 생각해서 놀러 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너가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가고 싶으면 직접 운전해서 가. 운전면허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나 어차피 그날 술 먹을 거라서 차 안 가져갈 테니까 당신이 차 써. 지금 애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다녀. 그리고 10살 넘은 애도 아니고 큰 애도 5살밖에 안 돼서 계속 신경 써야 하는데 내가 지금 애 둘을 데리고 나가는 게 내가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는 나 혼자 만들었어? 아, 몰라.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싸움을 끝내고 주말이 되니 남편은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싸움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제가 계속 물건을 세게 내리는 등의 신경질을 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임 안 가려고 내 화도 안 풀어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저는 그냥 무시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샤워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디가? 저녁 모임이라며. 그럼 낮에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나가. 아, 원래는 그랬는데 친구가 일찍 보면 안 되겠냐고 하네. 그래서 점심, 저녁 먹고 올게. 나 밥 안 챙겨줘도 돼. 당신 편하겠네. 내가 알아서 밥도 챙겨 먹고. 이런 남편이 어딨냐? 아니, 그럼 점심부터 나가서 저녁에 다 돼서 오겠다고? 주말에 나 혼자 애 보라고? 아니, 평일에도 내가 다 보잖아. 일찍 올게, 일찍. 얘들아, 아빠 다녀올게.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상황인데도 본인은 기분이 좋은지 신나서 인사하며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따 집에 못 들어오게 문을 다 잠궈버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먼저 연락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지나고 8시, 9시가 돼도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신나서 나간 남편은 밤 11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술을 잔뜩 먹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왔어요. 정말 냄새가 너무 역해서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애둘 데리고 근교 키즈카페 다녀왔다가 씻기고 재우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애들을 찾으면서 애들을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술 냄새가 심하게 나니 애들이 자면서도 뒤척이고 둘째는 울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말 힘들게 겨우 재운 건데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애들부터 깨우려고 하는 남편을 보자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머리끄덩이를 잡아야 하나 싸대기를 때려야 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발로 차버렸어요. 술을 워낙 많이 먹고 와서 그런지 아침에 다리에 멍들어 있는 걸 보면서 어디에 부딪혔나? 하는 모습이 웃겼어요. 그냥 발로 차서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 걸 그랬어요. 이렇게 모임을 잡고 계속 늦게 오는 일이 반복되는 도중에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어요. 둘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서 제가 힘들었는데 몇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둘째가 갑자기 저녁에 기침을 하면서 열이 오르더라고요. 다음날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아무래도 아이가 열이 나서 등원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지금 같은 반 원아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폐렴 초기 증상이라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우선 알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바빠? 지금 병원 왔는데 둘째 열도 안 잡히고 폐렴 증상도 있어서 입원해야겠다고 하네. 그래? 그럼 입원해야지. 우선 짐도 챙겨야 하니 아직 입원은 안 했지? 이따 병원 갈 때 같이 가자. 알았어. 이따 집에서 봐. 그렇게 첫째도 하원시켜서 집에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둘째 마스크도 씌우고 있고 큰애도 마스크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저귀랑 둘째 간식, 옷까지 등을 챙기고 있는데 첫째가 어디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누구랑 있냐고 해서 아빠랑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가 우니 둘째가 따라 울고 정말 이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때마침 남편이 와서 한 명씩 안아들고 겨우 달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애들 울음소리가 들려서 놀랐잖아. 무슨 일이야? 내가 둘째랑 병원에 있어야 해서 큰애는 아빠랑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울더라고. 그랬어? 왜 그랬지? 아빠랑 둘이서 저녁도 먹고 지내면 동생이랑 엄마도 다시 집으로 올 거야. 며칠만 아빠랑 있는 거야. 싫어. 지아도 엄마랑 있을 거야. 나도 엄마랑 있을 거야. 애가 떼를 써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난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둘 다 데리고 가면 안 돼? 나 종종 야근할 때도 있고 출근하느라 정신없는데 큰애 깨우고 챙겨서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둘 다 자기가 보는 게 낫지 않겠어? 큰애가 엄마 찾기도 하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놀러 가니? 둘째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거기가 무슨 좋은 곳이라고 애 둘을 다 데려가. 그리고 나는 안 힘들어? 애가 새벽에도 울어서 요즘 나 잠도 2~3시간밖에 못 잔 거 알잖아. 그럼 어머님이라도 부르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애가 너만 찾는데. 주 양육자가 엄마다 보니 애들이 엄마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애가 엄마만 찾는다고 아빠인 본인이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인 저한테 다 떠넘기기 식으로 데려가라는 말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빠로서 무책임하다 느꼈어요. 노력조차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합리화하는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아빠 노릇을 했어야 애가 아빠를 찾지. 아, 속 터져. 어쨌든 둘째는 입원을 시켜야 하니 결국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1시간 30분 거리에 사는 엄마에게 SOS를 쳐서 큰애 등하원만 좀 부탁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음 편하게 연락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엄마가 일도 하고 계시는 중이라서 혹시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시어머님한테도 가능한지 여쭤봐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친정엄마가 너무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매번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둘째 입원 소속하는 것도 함께 도와주셔서 남편이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엄마가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엄마한테 차라리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큰애를 봐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엄마는 집에 있는 사위가 불편해한다면서 거절하셨고 굳이 운전해서 매일 집을 왔다 갔다 하셨죠.
이렇게 엄마 도움 받아서 일주일 정도 무사히 입원이 끝났어요. 저는 도와준 친정엄마한테 너무 고마우니 성의를 봐서라도 용돈 정도는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이게 펄쩍 뛸 만한 일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돈은 남편이랑 얘기하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이번에 집에 가보니 엄마가 청소나 정리 같은 부분들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한 50만 원 정도 용돈 드리는 건 어떨까? 뭐? 외할머니가 손주 보는 걸로 무슨 용돈을 드려. 우리가 뭐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상주하신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 유치원만 보낸 거잖아. 그리고 조금만 애들 데리고 있으면 내가 금방 퇴근해서 애들 씻겼는데 이게 돈까지 보낼 일이야? 본인이 그 일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먼 거리에 있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앞에 10분 거리 사는 것도 아니고 1시간 30분씩 왔다 갔다 하셨어. 기름값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내가 몇백만 원 드리고 싶어도 우리 상황 안 되니까 그거는 말도 안 해.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 드린 거잖아. 솔직히 나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까 50만 원만 드리자는 거야. 넌 나 혼자 돈 버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지?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네 엄마라고 50만 원 주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막말로 장모님이 좋아서 오셨는데 우리가 굳이 돈까지 줘야 되냐? 당신 말대로 우리 지금 상황 안 좋잖아. 가만 보니 당신은 왜 돈을 쓸 생각만 하냐? 뭐? 굳이 돈까지 줘야 되냐고? 진짜 당신 보면 내가 할 말을 잃어. 당신이 조금만 시간 내서 부지런히 애들 등하원시키면 될 일을 굳이 못한다고 해서 엄마가 오신 거야. 이걸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위해 시간을 쓰셨는데 살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당신 진짜 친정이라고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네. 아주 서러워서 살겠어? 친정이 뭐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존재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돈을 들이면 더 이상해진다니까. 하여튼 당신 드리기만 해봐. 난 분명 안 된다고 했어. 100만 원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50만 원으로 이렇게 큰 소리가 오갈 줄 몰랐어요. 하도 난리를 쳐서 결국 남편 몰래 모아둔 돈 조금 보내드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그마저도 뭘 보내냐고 너 힘들겠다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며 다시 보내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돈 못 버는 서러움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이놈이랑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지금 육아휴직하고 있는 중인 거지 계속 일을 못하는 상황이거나 추후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나서 그냥 갈라서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애도 둘이나 있고 그놈이 그놈이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와서 어쩌겠어란 생각으로 겨우 버텼네요. 둘째도 이제 건강하고 어린이집도 잘 다니게 되니 저도 좀 살만하더라고요. 둘째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한 지 한 3, 4개월이 되니 제가 좀 여유가 생겨서 남편이 저녁 약속을 잡아도 흔쾌히 보내줬거든요. 저도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나면 쉬는 시간도 생기기도 하고 종종 남편이 저녁을 먹고 오면 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애들끼리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도 부담이 없고요. 애들은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주는 대로 잘 먹는데 남편은 반찬이 이게 다냐며 투정만 해대니 제 성질만 나빠지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하루에 한 끼라도 밖에서 먹고 오는 게 제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남편 없이 저 혼자만의 여유 시간들이 소중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이러시나요? 부부가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맨날 붙어 있으면 싸우기만 더하고 차라리 각자 여유 시간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싶었네요. 그래서 남편이 사적인 약속 때문에 집에 늦게 오더라도 크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어준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매일매일 약속을 잡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약속에 미쳤나 싶었죠. 정도가 지나쳐서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여보, 나 오늘도 저녁 먹고 들어가. 오늘도? 이번 주만 벌써 3번이나 집에 안 들어왔어. 적당히 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씻겨줘. 이제 큰애도 커서 내가 씻기기 힘들단 말이야. 당신이 같이 와서 씻기면서 책도 읽어주고 재워줘야 나도 집안일 빨리 마무리하고 좀 쉴 거 아니야. 오전 오후 애들 없는 시간에 띵까띵까 놀고 왜 나 있을 때 집안일 하려고 해? 네가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 오전 오후에는 내가 집안일 안 해? 애들이 어지럽힌 거 치우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논다고 얘기해? 아, 알았어. 오늘 일찍 들어갈게. 이따 봐. 저녁 메뉴는 미리 준비해놔서 남편이 곧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요. 남편이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나오더니 자연스럽게 소파에 가서 앉더라고요. 뭐해? 당신 밥 차려놓은 거 안 보여? 빨리 식사부터 해.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좋겠다. 나도 맨날 집에서 놀면서 지내고 싶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만든 밥과 내가 청소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심지어 오늘은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와서 남편 오기 전에 샤워시켜서 남편이 할 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내가 다 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그래,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들겠어. 좋게 좋게 생각하려 애썼답니다. 남편이 식사를 끝내고 또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애들을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싶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 스스로 너무 작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복직 얘기를 꺼냈어요. 애들도 이제 좀 컸고 나 그냥 복직하려고. 둘째도 어린이집 생활 잘하고 있고 나도 시간 유연제로 해서 근무하면 부담도 없을 것 같아. 이제 자기가 육아휴직하는 건 어때? 아까 나한테 나 부럽다며.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아서 부럽다며. 근데 나 전업주부 아니고 육아휴직한 거였잖아. 큰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육아휴직 써야 할 수 있으니 한 1년 정도는 당신이 쓰는 게 어때?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그렇게 쉬고 싶다고 말했던 남자는 어디 갔는지. 무슨 말이야.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그리고 둘째가 아직 3살도 안 됐는데 벌써 복직을 한다고? 너 엄마 맞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진짜 어이가 없다. 그리고 내 커리어는 생각 안 해? 어? 지금 커리어가 중요해? 당신 진짜 말 너무 서운하게 한다. 가만 보면 당신은 애한테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애는 나 혼자 낳았어? 왜 맨날 책임은 내가 져? 그리고 당신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떨고 나는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 애들은 알아서 크는 게 아니야. 부모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 속에서 엄마가 할 일, 아빠가 할 일 따로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커리어? 내 커리어는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애 키우냐? 당신 지금 이런 태도 내로남불이야. 커리어 꺾이는 게 그렇게 싫으면 군소리 말고 일하던가. 아님 육아휴직하고 애들 보면 되잖아.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화장실로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결론 없이 싸움으로 마무리되었죠.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골랐을까 하는 좌절감에 며칠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육아에 버거워 우울증이 찾아온 건지 아니면 모든 육아맘들이 이런 고충을 안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째 학교에서 부모 참관 체육대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여보, 이따 11시 맞춰서 공원으로 와야 해. 엄마들은 먼저 가서 도와줘야 해서. 나 먼저 가니까 시간 잘 기억해서 와야 해. 알겠지? 알겠어.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그만 말해. 제가 2주일 전부터 남편에게 누누이 말했는데요. 그걸 알고도 그 전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왔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도시락이며 돗자리며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이런 제 노력도 모르고 남편은 술 때문에 속이 울렁거린다며 투덜거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이 아빠가 맞는 건지 왜 저 혼자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속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니라 애를 한 명 더 키우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등짝을 퍽퍽 치면서 남편을 훈육하고 말았네요.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다음날 애기 부모 참관 체육대회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전날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올 수가 있어? 난 먼저 나가서 애들 챙기고 있을 테니까 당신 꼭 10시 40분에는 집 나와야 된다. 장소는 톡으로 보내놨으니까 확인하고. 시간 없어.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 알았다고, 알았어. 머리 울리니까 제발 그만 좀 말해. 그렇게 저는 먼저 체육대회 장소에 가서 애들 챙기고 선생님이 요청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0시 50분이 되었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빠 하면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데 우리 애는 계속 아빠는 언제 와? 아빠 오늘 안 와? 이러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애는 계속 아빠만 찾지 남편은 보일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사오니? 이 사람이 휴대폰을 충전을 안 하고 잔 건지 아님 일부러 꺼놓은 건지 1시간이 넘도록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아이 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썩어갔지만 애들 앞에선 억지로 웃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네요. 집에 갔더니 코 골면서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로 차서 깨웠어요. 야, 생각이 있어? 내가 아침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쳐 자고 있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몇 시인데? 지금 오후 4시고 해가 지고 있다고 이 머저리야. 시간이 그렇게 됐어? 씻기 전에 잠깐 누워있다가 씻는다는 걸. 미안해. 딸 미안해. 아빠 미워. 나만 아빠 없고. 아빠 진짜 미워. 그렇게 첫째는 방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갔답니다. 며칠 동안 아빠한테 삐져있을 게 분명했어요. 나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이제 당신이 육아휴직 써. 나 다음 주에 복직 신청서 낼 거니까. 뭐? 진심이야? 애는 엄마가 봐야지. 다음 주 가서 바로 육아휴직 신청하고 와. 안 하고 오면 내가 회사에 전화해서 신청해버리라니까. 그렇게 남편은 육아휴직을 제출하고 저는 복직 신청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시기가 잘 맞았는지 육아 대체로 일하고 있던 분도 몇 달 전 임신에 성공하셨다며 다음 주 육아휴직을 가신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복직을 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애가 둘이기도 하고 한 번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적이 없어서 어렵지 않게 승인이 되었어요. 확실히 대기업을 다니니 이런 복지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복직하고 일주일 뒤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출근하는 거 보면서 누워만 있으니 좋았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 챙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아니까 그냥 냅뒀어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집안 꼴이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갑자기 애들 챙기게 되니 정신없겠지 생각해서 제가 이것저것 도와줬었어요. 와서 저녁을 해줄 때도 있고 제가 대신 애들 케어해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가도 애들 TV 보여주면서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 밥 안 주냐고 소리쳤어요. 뭐해? 밥 안 차려? 나 배고파. 당신이 해. 나 오늘 애들 보느라 힘들었어. 뭐가 힘들어? 젖먹이 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만 보내놓으면 거기에서 다 해주는데. 그리고 나 입으로 하나도 없어. 빨래는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당신 잊었어?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집에서 노는 사람이 다 하는 거라고. 왜 안 해놨냐고. 빨리 밥 차리고 집안일 해. 이렇게 쏘아붙이니 씩씩거리면서 일어나서 차리더라고요.
그래봤자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이랑 어머님이 만들어준 음식 데우는 것만 했었어요. 근데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네요. 애들 재울 때도 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어요. 애들이 엄마 찾아도 이제 아빠랑 자라고 단호하게 보냈거든요. 이렇게 며칠을 싸우고 냉랭한 분위기에서 퇴근한 저는 보란 듯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바로 잤어요. 일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바로 야근 신청을 했고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니 남편이 정말로 힘들었나 봐요. 제가 좀 일찍 출근했던 날에 남편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전에는 몰랐는데 육아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 너무 힘들어서 요즘 근육통이 낫지를 않아. 밤마다 허리도 너무 아프고. 연약한 당신이 이걸 다 어떻게 해냈을지.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지? 얼마나 화났으면 당신이 복직을 했겠어. 암튼 오늘도 수고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보자. 사랑해, 여보. 고작 한 달 만에 이렇게 꼬리를 내리다니. 저는 6년 넘도록 육아를 전담했는데도 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문자 하나에 사르르 풀리고 말았네요. 한편으론 쌤통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내 남편이라고 안쓰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외식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좀 빨리 퇴근했죠. 근데 웬걸? 신발장을 보는데 모르는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식탁에 앉아 둘째를 보고 있던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헉 했어요. 남편이 따로 언질을 한 것도 아니어서 저도 모르게 얼어붙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긴 어쩐 일로? 에휴.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제 얼굴은 보지도 않으시고 계속 애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훑어 쳐다보시는데 눈빛이 뭔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방 안에 조심히 데리고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내가 애 보기 힘들다니까 엄마가 왔어. 왜? 그러면 안 돼? 솔직히 본인이 몇 달을 혼자서 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어이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작 한 달도 안 돼서 힘들다고 징징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자미 눈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구구절절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힘들 때 장모님 불렀잖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한 건데 대체 뭐가 문제야? 말이라도 해봐.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물론 힘들면 도움 요청할 수 있지만 태도가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계속 언짢게 쳐다보시니 저도 괜히 눈치 보이고 기가 죽더라고요. 오전에 보낸 문자 하나에 화가 풀렸던 제 자신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이 사람은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려고 가짜 사과를 한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밤늦게까지 시어머니를 집에 있게 하다니. 이 남자는 정말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정말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이혼하고 각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애들은 어차피 내가 키우던 거니까 내가 양육권 친권 가져갈게. 양육비는 많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애들 한 명당 100만 원씩 보내주던가. 아니면 그냥 둘 합쳐서 150만 원이라도 보내줘. 뭐? 이혼? 그리고 왜 당신이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 애가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되는데 이혼 얘기를 어떻게 그리 쉽게 할 수 있어? 당신 하는 행동 봐. 내가 그런 말 안 하게 생겼나? 충동적으로 이혼했다가 나중에 애들한테 원망 들으면 어쩌려고? 애들이 나중에 겪을 고통은 생각 안 해?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고 싶니?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이상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이 사회 나가서 사고도 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애들 이혼 가정이라고 왕따라도 당하면 어떡해? 아니 애들 걱정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잘했어 봐. 내가 이런 고민 하나. 당신이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리고 무슨 이혼 가정 애들이 정서가 안 좋아. 우리는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 보여주는 게 애들 정서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아빠랑 사는 우리 애들이 불쌍해. 정말 입에는 담을 수 없는 말을 서로에게 하면서 싸웠어요. 하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아빠 없는 애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3달을 버텼네요. 종종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고 남편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저냥 지나가나 보다 했지만 결국 큰 게 터졌어요. 일하고 있는 도중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곧 회의 들어가야 돼서 전화는 받지 못했고요. 문자로 시간 날 때 전화 좀 달라고 왔길래 불안한 마음에 회의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 걸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별일 없었고 허리 아프다고 일찍 가셨다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퇴근하는 길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니 갑자기 푸념을 시작하셨어요. 너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손주를 이렇게 매일 봐줘야 하니? 손주 보느라 나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맨날 시간에 얽매여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애들 아빠야, 남자니까 섬세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힘드시니까 푸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도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니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어머님 본심이 술술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손주까지 봐주는데 용돈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니? 네 남편이야 그런 거 모른다고 해도 너는 어머님 고생하시니까 용돈 좀 드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니? 너는 그런 센스도 없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니?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솔직히 용돈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아들한테도 말도 못하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용돈 달라고 하는 게 속이 너무 보이는 행동 아닌가요? 그러면서 저번에 오신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심지어 엄마는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거절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전화해서 맡긴 돈 찾는 사람처럼 혼내시니 저도 마음 한켠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아, 어머니. 애기 아빠가 예전에 저희 엄마가 도와주러 왔을 때 용돈 드리자고 하니 할머니가 손주 예뻐서 오시는 건데 뭘 돈을 드리냐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해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아이들 예뻐서 봐주시는 거라 생각해서 용돈은 생각 못했어요. 애들 아빠랑 얘기해 볼게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은 후 집에 와서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오늘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 나한테 용돈 보내달라고 하시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아무래도 그 연세 애들 보는 게 힘들잖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사실 우리 엄마 오면서 집도 깨끗해지고 자기도 나도 편하잖아.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시나요? 예전에 저보고 50만 원도 많다고 열불대던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나? 바보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애들 봐줬을 때에는 용돈 드리자고 하니 손주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무슨 용돈이냐고 했잖아. 그리고 그때는 50만 원도 아까워하더니 이제는 뭐? 200만 원? 말이 돼? 당신 뭐 나 몰래 모아둔 돈 있어? 그랬나? 내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근데 뭐 그건 지난 일이고 이번에는 도움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드리자. 이런 내로남불이 따로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용돈 드리자는 말을 어쩜 저리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예전에 우리 엄마 도움 받았을 때 흔쾌히 용돈 드렸다면 저도 조금 많은 돈이긴 하지만 시어머니 고생하는 건 사실이니 참고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200만 원을 드리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여보, 친정엄마도 저번에 무급으로 일하셨어. 용돈을 줘도 오히려 싫다고 하셨고. 근데 어머님은 먼저 돈 달라고 하시는 게 좀 그렇네. 에이, 그건 그냥 등어업만 시킨 거고 이건 다르잖아. 애를 봐주셨으니 그만큼 돈을 드리는 게 당연하지. 요새 육아만 하는 가정부 고용해도 2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몰라? 엄마도 그 정도 노동은 하니까 그만한 돈을 주자는 거지. 뭐? 우리 엄만 안 되고 너네 엄만 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왔어? 진짜 못 들어주겠네. 아, 근데
우리 돈 없잖아. 나도 어머님께 드릴 돈 없어. 지금 나 혼자 벌어서 상황이 안 좋은데 월 200만 원을 어떻게 주겠어? 어머님이 정 힘들어 보이면 자기가 더 집안일하고 애들 보면 되겠네. 그러고 문을 쾅 닫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쪼르르 들어와서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며 성질을 내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주고 싶으면 스스로 투잡을 하든 부업을 해서 직접 주라고 말했죠. 하지만 본인이 힘든 거는 하기 싫었나 봐요.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뒤로는 어머님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해서 잘 마무리되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타부타 얘기 드리는 것도 없고 따로 연락 주는 것도 없으니 어머님이 답답하셨는지 슬그머니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옆에 있어서 통화 내용을 대충 엿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태도도 좀 너무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사근사근 고상한 말투로 그랬구나, 알겠어 라며 좋게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만만하셨는지 1분 뒤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곤 대뜸 화부터 내셨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니? 예전에 너 우리 집에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한테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하니?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려고 하는구나. 지금 너가 애들 엄마로 뭘 하고 있니? 우리 아들이 애들을 다 키우고 있는데 그럴 거면 너네 이혼해라 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오히려 좋다라고 느꼈어요. 솔직히 저 스스로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을 내시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네, 어머님, 맞는 말씀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수 모르는 결혼을 한 것 같아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봐요. 그래도 애들 아빠라 어떻게든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그냥 이혼할게요. 계속 생각해왔던 말이라 그런지 아주 술술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쏟아내고 나니 마음 편하게 전화도 먼저 끊었죠. 어차피 애들 케어도 계속 제가 해왔어서 양육권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할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뒷수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뱉은 말이었는지 남편이 들고 일어났죠. 당신 진짜 미친 거야? 이혼하라는 건 그냥 홧김에 말씀하신 거지. 그걸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하겠다는 건 또 뭐야? 당신 못 들었어? 어머님이 나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드셨대. 처음부터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대. 그러면서 이혼하래. 무슨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는 당신은 찔리는 게 없어? 나한테 그동안 잘못한 거 없냐고. 내가 괜히 이혼 생각이 들었냐 이 말이야. 구구절절 말하기도 입 아프다. 사실 애들이 있을 때 할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엄마한테 애들을 1박 2일 정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동안은 남편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죠. 며칠 뒤 엄마가 애들을 데려가고 남편이 이상한 결심이라도 했는지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긴지.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라고 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이혼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냥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었죠. 사실 저도 그냥 싸우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분하더라고요. 여보, 생각해봤어? 나는 정말 우리 이혼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 육아휴직도 하고 있고 애들 좀 더 크면 우리 사이도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엄마도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의도였던 아니던 간에 나는 이미 마음 굳혔어. 내가 계속 당신한테 얘기하고 요구하고 했을 때 당신은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러다 넘어가겠지 생각했잖아. 나 이제 정말 당신한테 거는 기대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애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 그냥 서로 좋게 좋게 합의로 진행하자. 양육권이나 친권은 내가 가질게. 친권도? 친권은 내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 양육은 당신이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애들 아빠는 나니까. 친권은 내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친권이랑 양육권이랑 나눠 가지면
나중에 애들 병원 가서 수술 받거나 하면 보호자 2명 동의가 필요해서 번거로워져.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아이들 위해서 신경 썼다고 그래? 저는 남편을 계속 몰아붙였어요. 만약 합의해주지 않으면 나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갈 생각도 있다 말하니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솔직히 본인도 소송으로 가도 승산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한 지는 약 7, 8년 정도 되어요. 제가 약 6년 정도 육아를 하고 남편이 한 7, 8개월 정도 아이를 돌봤고요. 그렇게 저는 복직하고 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네요. 중간중간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설득도 하시고 회유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면 마음을 잘 바꾸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셨던 분이 이러니까 웃기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애들 아빠랑 헤어지게 되었으니 저한테 따로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애들 아빠한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는 전화번호도 차단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는 뭐 안 볼 사람인데 나 편한 대로 살아야지란 마음이 생기면서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었네요. 이후 과정은 합의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몇 차례 남편이 울면서 다시 생각하자고 말하긴 했지만 악어의 눈물 같아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뭔가 짠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그랬을 텐데 질질 짜는 모습 보면서 이제는 좀 찌질하기도 하고 남편한테는 그래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라고 하고 말았네요. 제가 생각이 안 바뀌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남편도 저를 설득하지 않고 최대한 원활하게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한테 양육비 받으면서 애들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 둘을 케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랑 저희 부모님 전세 자금이랑 합쳐서 회사 근처에 집 하나 장만하고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아빠 집으로 놀러 가요. 그럴 때 저는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 모시고 1박 2일 여행을 가면서 힐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하니 아이들도 편안해 보여요. 이게 맞는 것인지 저도 무척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들도 부모님이 맨날 만나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아서 편안하고 저 또한 집에 들어가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혹여나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면 어쩌나 고민도 참 많이 했는데요. 아직 다 크진 않았지만 우리 꼬맹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은 안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엄마가 웃고 있어서 지아도 행복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저 정말 열심히 살았었네요. 결혼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내로남불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